자, 안녕하세요. 김태은입니다. 자, 얼마 전에 2022년 지방직 9급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이제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자, 오늘은 요거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즘 영어 시험 출제 트렌드가 되게 막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고 지엽적인 걸 물어보고 그렇지 않은 추세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번 시험이 꽤 수월했다. 이 정도면은 조금 공부하면 점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좀 그런 좀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죠, 그렇죠? 자, 오늘 해설 강의 이제 두 부로 이제 2교시로 나눠가지고 진행할 건데 1교시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독해가 아닌 문제들 먼저 이제 풀이를 한 다음에요.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는 독해 문제들 11번부터 20번까지 나눠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이 요 지방직 시험이 문제 수준이 평이하기도 했지만 왜 옛날에는 문제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이었잖아요. 영역들이 막 어휘 나왔다가 막 문법 나왔다가 갑자기 독해 나왔다가 다시 문법 나왔다가 다시 독해 나오다가 다시 생활영어 나오다가 옛날에 좀 이제 뒤죽박죽이어가지고 문제 푸는데 약간 좀 헷갈린다 집중이 좀 덜 된다 그런 친구들도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보시면은 문제 수준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구성, 편집도 굉장히 좀 간결합니다. 네. 딱 앞에 이렇게 어휘 문제 쭉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법 문제 이제 네 문제 쫙 들어가 있고요. 생활 문제 두 문제 딱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해가 딱딱딱딱 이제 이렇게 줄지어서 들어가 있고요. 편집이나 구성도 되게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설하고 바로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이제 독해가 아닌 1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통계가 나온 문제가 3번, 6번, 7번 이렇게인데 그렇죠? 이제 3번 어휘 문제 그리고 6번 문법 문제 그리고 7번 문법 문제 이렇게인데 이제 비교적 정답률이 낮다는 거지 다른 옛날 어려운 문제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정답률이 아주 막 이렇게 낮은 편은 또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쉽다는 이야기를 여러 방면으로 돌려 하는 건데 각설하고 한번 문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설지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너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잡진 않을게요. 좀 핵심적인 거 이런 걸 물어봤다라는 포인트 위주로 딱딱 찍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동의어 문제인데 flexible 해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죠? 굉장히 뭐 이렇게 기초 수준의 기본적인 어휘 되겠습니다. flexible 한다면 이제 보통 이제 유연한 사람의 이제 성격한테 쓰이면 약간 융통성이 있는 이런 뜻이 되겠는데 당연히 밑에 보기 중에서는 adaptable 이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1번이랑 3번 굉장히 쉽고요. 예, 중학교 수준의 어휘 되겠고요. 이번에 adaptable에서 adapt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적응하다라는 뜻이에요. able 어떤 이제 동사나 명사 뒤에 able이 붙어 있으면 그거를 잘한다, 그거 하기 쉽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적응을 잘 하는 거니까 태도가 유연한 거잖아요. 해가지고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됐죠? 4번도 이제 꽤 기본적인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어휘입니다. passionate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뭐 이 정도의 의미 되겠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바로 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 crop yields vary 해가지고 vary라는 동사 원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독해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어휘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뭐가 문법적으로 중요했냐면은 자동사로 많이 쓰이더라. 이런 점 때문에 문법 문제에서도 몇 번 마주쳤던 동사죠. 오케이? 형용사 형태가 various 이렇게 들어가요. various 다양한 또 비슷한 형태가 a variety of 오케이? 해가지고 이게 다양하다 다르다 다양한 이렇게 좀 파생되는 그런 면이 있는 어휘였죠. 다양하다는 것은 서로 같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 계속 변한다 이 정도의 이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동의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정답은 change 1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2번은 decline 감소하는 거고 3번은 expand 이렇게 팽창하는 거고 4번이 include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다, 다르다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1번, 2번 문제가 이제 동의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기싸움에서 많이 지거든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어휘에서 동의어 문제를 조금 어려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쉽게 나와가지고, 이번 시험 좀 풀만한데 좀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었던 그런 동의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좀 이렇게 나와준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또 모르는 거지. 다음 시험이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막 진짜 이거는 무슨 단어야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렇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치? 근데 바라건대 앞으로도 약간 이렇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휘를 외우실 때 한 단어짜리 단어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동사 뒤에 뭔가가 붙는 수거도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게 전치사 표현이 있습니다. 전치사 표현이요. 옛날부터 공무원 문제에서는 이 전치사 표현이 빈칸 문제나 동의어 문제로 이렇게 어휘 파트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전치사 표현을 모르면은 독해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이 단어 뜻은 다 알겠는데 이 덩어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전치사 덩어리 표현을 몰라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것이 이 3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respect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respect를 보면 무슨 생각 먼저 들어요? 존중 내지는 존경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리스펙트, 존경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favor,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거든요. 호의, 좋아하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이제 긍정적인 뜻이란 말이야. 해가지고 이게 좀 플러스니까 존중, 존경, 긍정적인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답이 아닐까 해가지고 저는 잘 몰라가지고 3번을 찍었어요. 라고 이제 후기를 들려준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학생들이 지금 맹점이 뭐냐면은 respect란 단어는 아는데 이 덩어리 전치사 표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보통 이제 문법 교재에 그 전치사 파트에 가보시면은 암기해야 할 전치사 표현이 제 교재 같은 경우는 3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0개. 얼핏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어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워낙 독해 지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하자면요. respect가 명사로 쓰였을 때 물론 존중이나 내지는 존경 이라는 뜻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뜻이 뭐가 있어요? 측면이란 뜻이 있습니다. 측면이란 뜻이 있고요. 독해지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respect가 측면이라고 쓰이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respective 라는 형용사 아시죠? 이게 이제 각각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제 존중이나 존경이 아니라 각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설명하다 보면은 respect가 측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측면의, 각각의 이런 뜻에서 이제 respective가 각각의 이런 뜻의 형용사로 빠지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하기 때문에 with respect to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어떠한 측면에서 라는 의미 덩어리를 가진 어떤 그 전치사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1번에 in danger 아닌 거 쉽죠. 그렇죠? 2번에 in spite of 이것도 쉽죠. despite랑 in spite of 두 개가 같은 뜻이다 해가지고 전치사 접속사 구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3번에 in favor of 하면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누군가에게 호의적으로 favor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 좀 도와줄래?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베풀어 줄래?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줄래? 그치? 그리고 형용사로 가장 좋아하는 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뭐가 있어요? favorite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favor는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표현이죠. 그죠? 나는 그 사람한테 찬성해. 난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싶어. 나는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좀 편을 들어주고 싶어. 약간 요런 이야기를 할 때 in favor of를 많이 씁니다. 오케이? 3번에 in terms of. 요거는 독해지문에서 이렇게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어떠한 측면에서 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정답이 4번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 문제를 만약에 놓치셨다면 이미 틀린 문제를 복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현대 과학에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전치사 표현을 좀 외워야 되는데 여기를 소홀히 했구나. 여기를 메꿔가지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나왔을 때는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4번. 4번은 이제 수거 문제인데, 그쵸? 4번은 수거 문제인데 꽤 풀만 했죠. 1번에 turn into 하면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고요. 그쵸? 2번에 start over 하면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고요. 3번에 put up with 하면 이제 참다, 견디다 약간 이런 뜻이고요. 무슨 bear, tolerable 이런 동의어가 있죠. 4번에 run out of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부족하다, 그렇지, 고갈되다 약간 이런 뜻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목적어가 money예요. 돈이 부족한 게 맞겠죠. 해가지고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우리 돈이 부족해. We are running out of 무슨 money. 내지는 우리 시간이 부족해. We are running out of time.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인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괜찮았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오답률이 아주 높진 않았던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수거 문제도 한 요 정도로 내주면 우리가 공부할 만하죠. 그렇죠? 어디에 진짜 막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수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답인 거 알아? 이렇게 묻는 것보다 요 정도 사이즈면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겠더라. 됐죠? 자, 문법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도 원래 이제 그 오답률 정리해 보면 보통 그러니까 탑에 문법 네 문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을 갖다가 쭉 정리해 보면 원래 문법 문제가 위에 딱 4개가 딱딱딱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2문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6번이랑 7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 풀만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시간 복습 테스트 문제 수준이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럼 틀린 나는 뭐야? 하는 학생들도 있겠는데 사실 몰라가지고 틀린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틀렸거나 아니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우리 시험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시험장의 생각이 기억이 안 났거나 이건 약간 좀 반복이 부족한 거니까 안다고 알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아는 건 한 번 보고 모르는 건 한 번 더 보고 꾸준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장 가가지고 생각이 나야 그게 점수로 이제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절대 안 돼요. 모든 과목이 아는 거는 보고 모르는 건 한 번 더 보고 요 마인드로 여러분 수험 기간을 잘 지내셔야 됩니다. 나 알아 하면 나 알아, 나 저거 아는데 이번에 뭐 실수로 틀렸어. 뭐 이런 식의 좀 이제 잘못된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학생 되게 좀 세게 뭐라 그러는데 그럼 잘못된 저렇게 허풍 이런 거 부리시면은 수험 기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오늘은 좀 점잖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험생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쌤 저 이거 아는데 틀렸어요 이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나는 좀 반복이 덜 됐다. 나는
아는데 그냥 반복이 덜 돼가지고 이제 그 시험장에서 좀 생각이 좀 덜 났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반복을 꾸준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쉬운 거 아는 거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자,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볼게요. 제가 문법 문제 이제 풀이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주어 동사 마킹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말아라 라는 점이었죠. 자, 1번은 쉽습니다. He asked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ask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했던 게 이게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요청하는 건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뒤에 me, 나에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한 거구나. 질문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사형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가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사형식이니까 me, 간접 목적어 들어가고요. why부터 문장 끝까지 직접 목적어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 자리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품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명사나 명사 취급을 당할 수 있는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넷째 앞에 why라는 의문사 들어가 있고요. 뒤에 I 주어 들어가 있고요. 뒤에 kept 의주동 해가지고 간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명사인 척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를?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왜 내가 coming back day after day 매일매일 계속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인지 그가 나한테 질문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해가지고 5번에 1번은요. ask가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 의주동 간접 의문문의 어순 그리고 keep 투동사가 아니라 ing죠. keep ing 뒤에 to come back이 아니라 coming back ing 들어가 있는 것까지 세 가지를 묻고 있겠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ask 4형식이나 keep 3형식으로 ing 이거는 좀 쉬웠을 거고 의주동 간접 의문문 요거를 조금 놓치고 있었으면은 이게 뭐지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간접 의문은 워낙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에 2번을 보시면은 toys가 주어예요. 당연히. 자, 뒤에 보시면 children wanted all year long까지 보시면은 이거 우리 이제 문제 풀을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영어에서는 명사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자 다시 영어에서는 명사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명사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명사 충돌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 알고 계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문법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영어에서는 명사랑 명사가 나란히 나오는 것을 명사 충돌이라고 부르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일하게 허용하는 예외가 사형식이에요. 그쵸? 우리 사형식 동사 뒤에서는 간접 목적어 하나, 직접 목적어 하나, 명사 두 개가 더블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사형식에서만 명사 충돌이 허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포인트에서는 싹 다 금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영어에서의 일반론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거는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사랑 명사면 원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는데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 이거 무조건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가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으로 보아서 뒤에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인 거 판단을 해주자.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은 toys가 주어예요. 주어 뒤에 갑자기 children wanted 주어 동사가 또 나와요. 오케이? 그럼 이게 뭐예요? 앞에서 괄호가 이제 열리면서 뒤에서 앞에 있는 toys를 꾸며주면서 가운데 뭐가 생략되어 있다? that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 오케이? toys that children wanted
earlier long까지. 여기 뒤에 보시면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인 거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1년 내내 아이들이 원했던 그 장난감들이 까지가 길다란 주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주어고요. 쭉 건너가가지고 has recently discarded 이분이 이제 동사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땐 뭘 물어본다? 첫 번째가 수일치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oys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복수 주어입니다. 뒤에 has라는 단수 동사가 나올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일단 has를 have 복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고, 그치? 가운데 부사를 건너뛰시면은 지금 have pp라고 해가지고 우리 완료 시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have pp가 등장해 있으면은 언제나 누구를 좀 의심해 보아야 된다? 야, 가운데 빈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랬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 올해 4월 달에 국가직에도 그대로 나왔던 포인트였어요. have pp가 등장해 있으면 무조건 빈을 의심해라. have pp가 등장해 있으면 무조건 빈을 의심해라. discard가 버리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타 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죠. 근데 빈이 있어야 수동태인 거고 빈이 없으면 능동태잖아. 다시 한번. have pp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능동태인 거고 가운데 빈이 들어가 있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그 수동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지. 우리 필요한 거 수동태지. 가운데 빈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as discarded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옳게 바꾼다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have been discarded 다시 has discarded를 다시 has discarded를 어떻게 해요? have been discarded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더라. 됐습니까? 가운데 recently 이런 거 읽어라 읽지 말아라. 문법에서든 아니면 독해에서든 읽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동사 사이에 파고 들어가 있는 부사 이거 의심스러워요? 안 의심스러워요? 하나도 안 의심스러운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무시하고 has discarded를 갖다가 have been discarded로 바꿔주면 되겠더라. 동사의 수시태 문제 되겠습니다. 동사의 수시태. 됐어요? 자, 3번은 쉽죠. she someone을 갖다가 후부터 문장 끝까지 잡아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someone 꾸며주고 있습니다. 뒤에가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후 SMC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설지에다가 넣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번 마찬가지죠. 그렇죠? insect 주어고요. are often attracted 까지가 동사예요. 이렇게 여기서 recently가 부사여가지고 건너뛰었었던 것처럼 여기는 often 얘도 부사니까 건너뛰어서 읽어주자는 거죠. 그럼 어때요? PP 수동태 괜찮죠? attract가 타동사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문법 문제 풀 때는 동사 잡아가지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언제나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그치? 뒤에 전명구만 있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타동사는 BPP 수동태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insect가 그 벌레들이 종종 어디에 매료가 되느냐면 be attracted by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은 약간 홀리다, 매료되다 어렵지 않죠. 종종 어디에 이끌리게 되느냐면은 by sense that aren't obvious to us.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우리 인간들한테는 별로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센스가 이제 그런 냄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냄새에 보통 잘 홀리더라 해가지고요. 이것도 된 문제죠. 된. 오케이? 우리 그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대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다. 대시 나와 있으면 습관적으로 시선이 앞으로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앞에 명사가 있지. 얘는
관계대명사겠지. 그러니까 뒤에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겠지.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sent를 꾸며주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3번의 who도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4번의 that도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면 사실은 어디까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뒤에 주어 빠지면서 바로 이제 흘러나오는 동사의 수가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여기 sent가 선행사가 복수니까 뒤에 aren't 복수동사 괜찮죠? 여기도 앞에 있는 someone 선행사가 단수니까 뒤에는 is 단수 동사가 괜찮죠? 여기까지 같이 잡아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흘러나오게 된다.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 당연한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뭐니까? 뒤에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 대명사니까. 됐어요? 그럼 이 동사를 쓸 때 뭐가 중요하다고? 이 동사의 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단수인지 복수인지. 됐어요? 이 동사의 수를 어디에다가 일치시켜준다? 앞에 있는 선행사에다가 일치시켜준다. 얘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중요하다 그랬죠. 관계대명사가 크게 세 가지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손가락 잡혀야 되겠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수일치입니다. 여기 수일치, 여기 수일치. 여기는 단수니까. 여기는 복수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중요하더라? 삭제, 생략 가능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생략된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거는 사실상 관계대명사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문제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에요. 주격은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후냐 대신에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렵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수일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됐습니까?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관계대명사 정리하는 용도의 문제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할 때 아마 관계대명사 파트에다가 이 문제를 좀 넣어가지고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물론 뭐 이렇게 수동태 이런 문제가 나온 것도 맞지만,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1번 You can write. 너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디에다가 on both sides of the paper. 이 종이의 양면, 그러니까 앞면이나 뒷면, 양면에다가 너 이렇게 끄적끄적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저 이런 질문 받았어요. 쌤, 제가 알기로는 write가 타동사인데 뭔가를 쓰다. 타동사인데 이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왜 수동태로 안 썼어요? 저는 이거 수동태인 줄 알고 틀렸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보고 있니? 네, 보세요. 우리 한국말로도 읽다, 쓰다, 생각하다 이런 되게 어렸을 때부터는 되게 기본적인 동사 있죠. 걔는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쓰임새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타동사다?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목적어를 생략해도 문맥이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자동사의 쓰임새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쓰다. 그러니까 write가 한국말로 쓰면 이제 쓰다잖아. 한국어로 바꾸면 쓰다잖아요. write가 쓰는 거니까 타동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내가 목적 없이 말해볼게. 야, 나는 쓰는 거 좋아해. 괜찮지 않아요? 내지는 나는 읽는 거 좋아해. 나 읽는 거 잘해. 괜찮지 않아요? 그게 책일 수도 있고 잡지일 수도 있고 논문일 수도 있고 신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어가 분명하진 않지만 나는 뭔가를 읽는 걸 좋아하거나 쓰는 걸 좋아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로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 write의 특징만이 아니라 모든 영어의 기본적인 동사 write, read, think, believe 이런 동사에 다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both sides, both 뒤에다가 복수 명사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both가 이제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면이니까요. both 뒤에 단수명사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고 무조건 복수명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side에 s가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s가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였죠. each 더하기 단수명사, both 더하기 복수명사 이런 거 이제 몇 번 이제 수일치 많이 했었잖아요. 오히려 side 여기가 중요한 거지. 이 right가 출제 포인트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2번 My home, 우리 집이 offers, 제공하다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뒤에 me, 간접 목적어고요. 뒤에 a feeling of security, warm and love 해가지고 뒤에 이제 직접 목적어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러한 감정, 이러한 느낌을 제공한다.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 제공한다.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죠. 물론 몇 가지 뭐 explain, introduce 이런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offer는 사형식으로 상당히 자주 쓰이고 있는 그런 동사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이 나에게 이런 감정을 주고 있구나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를 보시면은 어떤 감정이야? of가 뒤에서 feeling을 꾸며주고 있죠. of라는 전치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굉장히 흔한 현상입니다. 아시죠? 근데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전명구, 명사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security, 1번 명사, warm, 따뜻한, 명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형용사. and, 병치, love, 3번 명사. 지금 and를 통해서 우리 문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and, or, but이 나와. 이거는 병치다 라고 문득 번뜩 생각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랑 반복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생각이 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는 약간 다른 거라니까. 병치를 모르는 수험생이 사실은 어디 있어. 어렵지가 않은 개념인데. 근데 시험장 가서 and를 보고 and or but이니까 병치 문제겠다 라고 생각이 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아는 걸 생각이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반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 아는 것도 반복하자 그러면은 좀 귀찮지? 그치? 다른 거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선생님 제가 영어만 공부한 게 아니라서요 하면서 행정법칙을 보게 되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는데 틀리는 그런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그치? 그런 에러를 갖다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알아도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합격생들 있잖아요. 합격생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해준 얘기 중에서 가장 뇌리에 남는 게 딱 그 얘기예요. 너 합격할 때 어떤 게 좀 제일 중요했어? 라는 멘트를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해? 딱 한 줄 요약해봐. 제가 합격생들이 이제 한 번씩 찾아뵈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가장 좀 와닿았던 게 되게 항상 막 누가 좀 그러더라고. 아는 거 나오면 보고요. 모르는 거 나오면 한 번 더 보면 돼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모르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는 거야. 알아도 보고 모르면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한답니다. 사실 되게 이제 심플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실천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나도 이해는 하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봐. 알겠니? 자 보시면요. 전치사니까 명사 자리고요. 가운데 and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병치 포인트겠다 라고 문득 생각이 나줘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명사 and 명사인 거 이제는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셨죠? 해서 warm이라는 형용사를 갖다가요. 이렇게 여기 warm 형용사를 갖다가 warmth라는 명사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문장 되겠습니다.
and or but은 병치입니다. and or but은 병치예요. 이 출제 포인트를 벗어나는 문법 문제는 최소한 최근 8년간은 이제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번뜩번뜩 생각날 수 있게 가운데 이렇게 반복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답률이 높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채점하면서 이거 나 아는데 틀렸어. worm이라는 단어가 너무 사소해 보여가지고 나 이거 아는데 그냥 실수했어. 라는 어떤 뭐라 그러지? 후회? 으아! 이런 거? 이거 뭐라 그러나요? 성토? 이런 거 한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야. 근데 절대로 우리 이제 그 OMR 채점기가 이거는 얘 원래 아는 건데 실수로 틀린 거니까 원래 5점 깎아야 되는데 2점만 깎자. 이런 OMR 채점기는 없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면 보는 거고 모르면 한 번 더 보는 거고 아니까 안 보고 모르는 것만 봐야지. 이 마인드를 빨리 좀 벗어나셔야 빨리 원하는 이렇게 합격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 4번 빨리 보겠습니다. 3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The number of 복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 괜찮죠? 그죠? 뭐뭐의 수가 on the rise 증가하고 있다. 4번 head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법 if 생략 도치예요. 앞에다가 if를 살리시고요. head를 주어 뒤로 원위치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OX 땡기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법 도치 구문은요. if를 문장 제일 앞에다가 살리시고요. head를 주어 뒤로 원위치 시킨 다음에 문장 갖다가 OX를 땡겨보는 게 훨씬 더 쉽더라. 원래 생략과 도치는요. 원문이 뭐였는지 살려놓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이상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략이랑 도치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원문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OX를 땡겨줘야 된다. 자, 원문을 살려보시면 if I had realized 이렇게 빠지거든요. if 주어 had pp니까 주어 우슈쿠마 have pp 문제가 전혀 없는 문장 되겠죠. 해가지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마 이게 지금 정답률이 몇 프로 안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43% 정도 나왔는데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정답률이 25%도 안 나오고 그럴 때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양호하지만 이거 틀린 학생들은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빌어먹을 웜 막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아니야. 알겠지?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문제네요. 7번에 1번. 동사가 afford예요. afford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 그냥 덩어리로 기억하자 그랬죠. 삼형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삼형식 보세요. 우리 afford가 무슨 뜻이다? 뭔가를 감당할 수 있다. 뭐뭐 할 만한 여유가 있다 없다에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나 능력이나 금전상으로 뭐뭐를 할 만한 여유가 있다 내지는 없다. 요 정도의 뉘앙스로 잡히는 것이 afford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이거 할 만한 여유가 있어 없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붙는다 그랬어요? can 내지는 can't가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I can afford 내지는 I cannot afford 이렇게 붙으면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또는 to 부정사가 붙더라. 됐어요? 이 자리에 ing가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 이 한 덩어리로 외워주는 게 빠를 거다가 지금 몇 번이에요? 7번에 1번 문제로 나와 있는 거죠. 나는 그 꼬마 감당이 안 돼. 애가 막 굴러다녀가지고 나는 그 꼬마가 감당이 안 돼 하실 거면요. I can't 감당 안 돼. afford the child 하시면 돼요. 됐어요? 만약에 나 커피 한 잔 먹을 정도의 시간은 돼. 나 커피 한 잔 먹을 정도의 여유는 있어 하실 거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I can afford to have
a cup of coffee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I can afford면 그거를 할 만한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I can't afford면 그거를 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시면은 낭비할 수 없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can을 넣을 것이 아니라 can't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I can이 아니라 I can't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뭐 기본적인 뭐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누가 틀렸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맨날 뭘 말씀드렸대, 그치?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 우리 영작 문제 풀 때 한국어 참고를 안 한 학생들이 있다 그랬어요. 영작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5, 6번은 통문장이고 7, 8번은 영작 문제잖아요. 근데 영작 문제를 통문장처럼 푸는 학생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작은 한국어랑 영어가 맞는가 다른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해석을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내려주는 게 중요한 건데 가끔 어떤 학생들은 한국어 해석을 무시하고 이 문장의 OX만 땡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약간 간과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번엔 뭐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고 치고요. 다음부터 영작 문제 풀 때는 한국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대로 영어로 내려주는 거. 오케이? 문제풀이 할 때 고습관 들이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다 습관이에요. 네. 쌤 영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하시는데 물론 뭐 어휘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푸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떤 습관이 들어있겠는가. 내가 that을 봤을 때, afford를 봤을 때, 뭐 hardly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자동적으로 팝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훈련이 되어 있고 습관이 들어가 있는가.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고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겠어요? 수업을 맨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afford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can't afford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나. 됐어요? 뭐 여러분이 뭐 저처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됐어요? 그만큼 이제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번 보시면은 그녀의 얼굴에서 그쵸? From her fac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미소가 곧 사라졌다. 미소가 곧 사라졌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영작이죠. 그죠? 영작 문제 풀 때 한국어를 충분히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은 fade 이 동사입니다. fade가 무슨 뜻이에요? 옅어지다, 사라지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옅어지다, 멀어지다, 사라지다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죄송합니다. 자동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케이? 뭐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다 이런 거 기출됐었죠. 그쵸? 그림자가 흐려지다, 꽃이 시들다 어떤 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오케이? 싹 다 자동사라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예시가 요 fade였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쌤 fade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 수동태여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착각한 친구가 있다면 자동사랑 타동사의 구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주어 동사 잡고 동사 밑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하는 거 이게 모든 문법 문제 다 이제 해당이 다 이제 이렇게 밑처리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타동사를 모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요거 자동사인 거 만약에 모르셨으면은 그 부분 자타동사 부분 조금만 더 공부해 주세요. 그럼 문법 전체가 조금 더 견고해질 겁니다. 3번 내려가 볼게요. 이거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거는 조동사 암기 표현입니다.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 원형에다가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그냥 암기 표현이에요. choice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alternative다 라는 것은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뭔가 이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국어를 갖다가 끼워 맞추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4번을 보시면요. aim, 얘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aim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목표란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동사로는 뭔가를 목표로 하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aim at 명사나 aim to 동사나 이 두 가지가 자주 따라 들어갑니다. I'm aiming at 명사, I'm aiming to 동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이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I'm aiming to start my own business. 내가 내 사업을 시작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시작할 작정인데 언제요? In 5 years. 여기가 포인트였죠. In 5 years. 우리들이 다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다 미성년자 없잖아? 다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인 외국어 학습의 가장 큰 디딤돌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뭐겠어요? 모국어입니다. 가끔은 되게 이렇게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도움을 주는. 근데 굉장히 좀 많은 경우에서 장애물로서의 역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랑 영어가 굉장히 좀 다른 언어거든요. 한국어랑 영어는 완전 다른 언어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비트코인이랑 바다 뭐 이 정도로 되게 아무 연관이 없는 그냥 언어라는 그 테두리만 같은 거지 그 속성이나 그 성질이 좀 굉장히 뭐 180도 다른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영작 문제를 풀 때 어떤 오류를 잘 저지르게 되는 거냐면은 쌤 한국어로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영어로는 안 되나요? 이 괴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쌤 이게 한국어로는 반대도 있어요. 한국어로는 틀린 것 같은데 왜 영어로는 맞습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In 5 years 우리 한국에서 공무원을 시험 본 한국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읽어요? 보통 5년 내라고 읽어요. 인이 뭐니까? 아니니까. 읽었다가 1대1로 번역을 하잖아요. 1대1로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하잖아요. 5년 안에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5년 안에인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영작을 어떻게 줬냐면은 5년 후라고 준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in 5 years가 5년 후에 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는 틀린 것 같은데 영어로는 맞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극복을 갖다가 하셔야죠. 그죠?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영작 문제 풀 때 좀 조심해야 할 장애물 파트인데 원래는 in 5 years라고 한다면 5년 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죠. 근데 특히 어디에서? 미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장에서 in 얼마 기간이 나와 있으면은 이거 후에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쌤 그러면은 뭐 안에는 해석 어떻게 해요? 그거는 within 이란 전치사를 쓰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읽었다가 언제 설명해 드렸냐면은 시제. 그때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해 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실제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되게 어쩌다가 나온 거지 이거 앞으로도 또 나올 거야 진짜 중요해 모르면 큰일 나 이거 아니었거든.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문장을 예시로 들었던 게 생각이 나냐면은 이 문장 한번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KTX나 어떤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교통수단을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방송이 나와요. The train departs in 10 minutes. 실제로 이번 열차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 멘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번 열차가 10분 후에 depart가 뭐야?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this train departs in 10 minutes. 이게 말 그대로 10분 안에잖아요. 그럼 5분 후에 간다는 거야, 6분 후에 간다는 거야, 7분 후에 간다는 거야, 10분 후에 간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출발 시간이 유동적이라는 거야? 아니잖아. 이게 지금 미래 표현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갈 거잖아. 쌤 왜 depart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왕래 발착이라.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 기차가 10분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떤 미래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 in 더하기 기간은 이것 후에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쌤 만약에 10분 안에 하고 싶으면요. within 쓰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지 절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알고 있으면 독해할 때 도움이 되는 정도겠죠. 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텐데 이미 여기서 너무 틀렸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워낙 좀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뭐가 맞을까? 전치사보다는 이 긍정 부정이 틀린 게 훨씬 더 이제 확실하겠지 해가지고 1번을 갖다가 답으로 찍어주시는 게 바람직했던 문제이죠. 그렇죠? 참 여러분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 afford는 여러분이 몇 번 수험 기간 동안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봤던 거거든요. 여러분 못 봤던 게 나오면 못 봤던 걸 틀렸다고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은 맞는 거 알겠고 항상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찍어가지고 틀리는 거잖아. 1번인가? 4번인가? 이러다가 틀리는 거잖아. 근데 afford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들어봤어. 이거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럼 보통 여러분 심리가 이걸 갖다가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걸 갖다가 좀 틀린 학생들이 많지 않았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데 그치? 이게 분명히 틀린 거죠. 그치? 낭비할 수 있다, 낭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걸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죠.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좀 영어 문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되게 어려운 거나 되게 고차원적이거나 되게 예외적인 거. 저거 되게 100점 만점 애들이 저거를 공부하는데 이거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야,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그거를 견고하게 다지는 게 그죠? 영어 100점 한다고 또 이제 붙는 시험도 아니거든요. 좀 틀리지 않아야 할 문제를 안 틀리도록 좀 그렇게 갈고 닦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학습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였네요. 됐죠? 근데 말이 쉽지 항상.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9번, 8번. 거의 다 했는데 8번에 1번. 만약에 제 수업을 들었는데 8번에 1번이 틀린 거를 몰랐다. 답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I have가 아니라 그냥 no sooner than 나와 있으니까 had I죠. had I죠. 다시 I have가 아니라 had I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치? 만약에 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냥 뭐 기본 수업일 수도 있겠고 가운데 문제풀이일 수도 있겠고 동영 모의고사일 수도 있겠고 오케이? 제 수업을 들렸는데 이걸 갖다가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고 높이 드세요. 그 각도 그대로 자기의 오른쪽 싸대기를 내려치세요. 알겠지? 내가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야 시험지 펴봐. 응? 이게 무슨 뭐 본고사 그 시대도 아니고요. 이렇게 막 뭐라 그래 그 당구 큐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펴봐. 틀렸어? 손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스스로 셀프로 손 드셔서 높이 드셔서 각도 그대로 약간 스냅을 줘가지고 착 때려주세요. 네, 이거 공식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시제에 나오는 A 하자마자 B 했다 공식이지. 나는 심지어 기본서 52페이지 25번 공식인 것도 외웠다 그랬지. 어저 많이 했죠, 그죠? 이게 최근 5년 동안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직렬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나왔고요. 심지어 이 공식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침에 시험장 가면서 외우라 그랬지. 이거 도치된 형태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이게 뭐 굳이 공식을 안 외웠어도 no sooner, 미안해. no sooner 부정어니까 I have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고쳐요? had I finished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 그랬잖아. 이건 그냥 공식적인 문제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 저는 저거 몰랐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시제 만약에 읽었다가 몰랐는데요 하시면요. 기본 수업을 좀 다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노량진의 그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강조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겠지? 난 저게 뭔지 모르겠어 라는 느낌이 든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는 게 덜 돌아가는 길일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이 이렇게 이걸 찍는 게 이제 지방식 끝나고 얼마 안 된 이제 6월 말인데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얘는 기본 수업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밑에 퍼즐이 좀 잘 안 맞춰져 있어서, 그치? 퍼즐이 잘 안 맞춰져 있어가지고 기본을 한 번 좀 돌리고 퍼즐을 잘 맞춰가지고 위에다가 견고하게 쌓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학생이다.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아직 6월이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너는 기본 수업을 다시 듣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해. 저 기본 들었는데요. 이래요. 저 기본 들었는데요. 기본을 또 들으라고? 기본을 또 들으라고? 그거 한 1, 2주 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시 들으라고?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어두셔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합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다 진단을 해드리진 못하겠지만 만약에 A 하자마자 B 했다. 그 공식이잖아. 라고 했을 때 맞다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 뭔데 그런 게 있었어? 하는 친구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7, 8월에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영어 기본만 좀 잘 들으세요. 대신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 좀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내년 1, 2월 달에 후회를 덜 하게 될 겁니다.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어. 인간이라는 게. 저도 맨날 후회하면서 살거든요. 후회를 안 할 수는 없고 이미 일생이 후회인데 그치? 후회를 안 할 수 없고 그때 되면은 후회를 좀 덜 하게 될 거예요. 영어는 6, 7, 8, 9, 10,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쯤 해가지고 이제 초시생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재시생이라면은 영어는 좀 웬만큼 끝내 두셔야 내년 상반기에 법이랑 학 문제풀이에 집중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벌써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좀 이렇게 시간 많이 있다고 이렇게 퍼져 계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뭐 기본, 기초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케이?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내일 뭐 이렇게 뛰어야 된다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치?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2번은 그냥 sooner or later 이 표현 묻고 있는 거죠? 조만간. 됐어요? 자, 3번은 요것도 이제 그 what 관용 표현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관용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관용 표현이에요. A is to B. What? C is to D라는 관용 표현이 있어요. 이 what 자리에 as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약간 이런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얘도 암기 구문인데 최근에는 좀 덜 나왔지만 한때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얘는 그냥 동사가 두 개죠. he를 주어로 보았을 때 studied 1번 동사고요. but ended up 2번 동사죠. 그렇죠? 얘가 메디슨 의학을 공부했지만 but end up ing 여기를 포인트로 묶고 있네. end up ing. 자, end up ing가 무슨 뜻이에요?
결국 ing 하게 되다라는 동명사 관용 표현이거든요. 결국은 end up ing 하게 되었다. 해서 동사 2개 but 병치에다가 end up ing까지만 잡아주시면 뭐 특별할 건 없는, 딱히 뭐 이렇게 별도의 포인트는 없는 약간 그런 문장 되겠습니다. 1번이랑 3번 정도가 좀 포인트고 2번이랑 4번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평이하게 나온 그 일반적인 문장 되겠네요. 괜찮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활영어 2문제가 남았는데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요. 생활영어 문제가 정말 악질적으로 나왔어요. 악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쌤, 진짜로 미국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였는데 첫 번째, 저는 미국에서 살다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 현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나왔겠죠. 그죠? 두 번째, 쌤 양이 너무 많은데 양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 오케이? 그 두 가지가 원래는 생활 영어에서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어. 특히 쌤 생활 영어 양 어떻게 줄여요? 못 줄여요. 우리가 그 출제자가 되진 않는 이상 되게 일반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되게 유서 깊은 이디엄이 나오기도 하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그런 어떤 프레이즈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해. 그쵸? 그래서 제가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하루 정도 한 6시간 정도 기출문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특강만 하고 여기서 안 나오는 표현은 우리가 맞출 재간이 없다. 그냥 뭐 3번으로 찍어라. 4번으로 찍어라. 제가 4번으로 찍으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4번으로 찍는 게 아마 좋을 거다. 그냥 이렇게 하고 좀 넘기는 그러니까 국어에서의 한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요즘 생활 영어 문제 굉장히 상식적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으면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걸 애들 어떻게 풀어? 이런 거 좀 있었는데 요즘 문제는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 나오고 그마저도 기출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제가 이렇게 생활 영어 그냥 특강에 나오는 거 있으면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패스해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요즘에는 무조건 맞춰. 야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해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그냥 상식선에 해결해가지고 그냥 맞춰버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이렇게 이번 기출 문제도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9번 가볼게요. 1번. 나 이 신문이 좋아. 왜? 이게 opinionated 하지 않거든. 딱 봐도요.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opinionated나 circulation 이 표현들이 조금 어려워서. 근데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 있는데 걔가 opinionated 하대요. 그럼 그건 약간 무슨 뜻이겠어? 약간 좀 한쪽 편으로 의견이 치우쳐져 있다는 이야기겠지. 약간 독선적이란 이야기겠지. 그치? 막 예를 들면 극우, 극좌 약간 이런 거겠죠. 나는 얘네가 너무 좀 편파적이지 않아서 너무 좀 독선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 신문사가 좀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뒤에 2번. That is why. 자, 그래서 it has the largest circulation. 이게 circulation이 제일 많은 거야. 사실 circulation 같은 경우는 독해지면서 꽤 많이 나오는 어휘거든요. circulation이 circle 원으로 뺑뺑 도는 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명사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게 circulation이에요. 첫 번째 혈액순환 뺑뺑 도는 거. 오케이? 왜 어머니 아버지들 이렇게 혈액순환 개선에 서큐란 이런 약 건강 보조제 약간 드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먹거든. 이렇게 서큐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왜 어르신들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혈액순환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막히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큰일 나는 거잖아. 되게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렇게 보조제로 이제 드시는 게 서큐란이라는 그 건강 보조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circle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또 무슨 뜻이 있죠?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은 신문이 이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 부수, 수량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판매 부수 내지는 좀 이렇게 출간 부수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신문이 이 나라에서 몇 분나 하루에 돌아다니는가 약간 요거예요. 그때 빙글빙글 도는가 이 신문이 해가지고 출간 부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이 약간 좀 이렇게 편파적이거나 독선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좀 이렇게 판매 부수가 출간 부수가 가장 크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제가 이제 생활영어 문제 풀 때 너무 이상하거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일단 스킵하고 나머지 보기들을 통해서 그냥 풀어라. 나머지 보기 중에 이상한 게 한 개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은 일단 까먹고 나머지 거 보시면 돼요. 오케이? 요즘 생활영어 그 출제 패턴이 그렇습니다. 2번 Do you have a good reason? 너무 이유가 좀 있니? For being all dressed up. Dress up은 좀 쉽죠? 너 dress up 하면 이렇게 좀 차려입는 거잖아. 이렇게 정장을 하는 거잖아. 너 완전히 좀 차려입었네? 뭐 딱히 이유가 있어? 그때 B가 뭐라 그래요? 나 job 인터뷰가 있어. 굉장히 뭐 이렇게 적절한 대화죠. 그렇죠? 옷을 좀 이렇게 갖춰 입는 게 포멀하게 갖춰 입는 게 dress up이고요. 옷을 갖다가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는 게 dress down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dress down day야라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직장인들 되게 이제 파격적인 회사인 척 하느라고 넥타이에 정장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청바지 입고 출근하는 날이 왜 이렇게 요식 행위로 하루씩 이제 좀 이렇게 해놓잖아요. 금요일 같은 때. 그치? 사실 문화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괜히 좀 이렇게 깨어있는 회사인 척하느라 오늘 우리 드레스 다운 데이 할 거야. 청바지 입고 와. 약간 그런 애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창 좀 이렇게 유행을 좀 했었습니다. 되게 좀 이렇게 깨어있는 되게 좀 이렇게 신세대인 약간 그런 회사인 척 하느라고 그럴 때가 약간 오늘 드레스 다운 데이야 하면은 막 이렇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dress up dress down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번 보시면은 I can hit the ball straight. 나 공을 똑바로 칠 수가 있대요. 선생님 이거는 무슨 표현이에요 하시는데 아무 표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hit the ball straight. 공을 똑바로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빠따지를 하는 거예요. During the practice. 그러니까 나는 연습 동안에는 공을 이렇게 잘 칠 수가 있대. But not during the game. 근데 게임 때는 실전 게임 때는 그렇지를 못하겠대.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래요? That happens to me all the time too. 그거 나한테도 맨날 발생한 일이야. 나도 맨날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형 모의고사 풀 때는 김장이 안 되니까 다 풀어. 막 80점, 75점, 90점, 뭐 이래요. 그치? 근데 시험장만 가면 어때? 몸이 반신불수가 되어버리지. 뭔지 알죠?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 뭐더라? 싶어. 막 마킹도 잘 안 돼. 여러분 보통 이제 동형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OMR 체크할 때 보면은 터치가 과감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색칠을 해도 촥촥촥촥 해. 근데 시험장만 가면 어때요? 손 이렇게 두두두 떨려. 하다가 옆으로 찍.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원래 시험장 때가 그런 거야. 원래 실전 게임이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고. 그렇죠? 아무리 시험이 쉽다 해도 여러분 그거는 시험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내리는 평가인 거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 반신불수 상태가 되니까 눈 한쪽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눈 한쪽 안 보이잖아. 뇌 갑자기 한쪽이 안 움직이잖아. 손도 갑자기 오른손이 막 굳어버리잖아. 실전 게임이 그래서 무섭고 어렵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동형 모의고사를 조금 어렵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그 시험장의 어떤 중압감, 부담감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얹기 위해서. 절대로 제가 어떤 동형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실전 시험에서의 어떤 그 중압감, 실전 난이도, 체감 난이도 이걸 좀 맞추려고. 됐어? 핑계 아니에요. 자, 마지막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Is there any particular subject you want to paint on the canvas? 해가지고 들어가 있네요. 야, 특별한 좀 주제가 있니? 어떤 주제? You want to paint on canvas. 너 그 캔버스 위에다가 그리고 싶은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래요? I didn't do good in history when I was in high school. 나 고등학생일 때 나 역사 못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너 뭐 그리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 고등학교 때 역사 못했어. 이거는 올바른 대화예요, 옳지 못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대화라는 거죠. 쌤, 국사를 못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이상한 시나리오 쓰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되게 이제 생활 영어 풀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생활 영어에서 뭐다? 오답이라 그랬습니다. 되게 혼자 이상한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죠? 꽤 많이 있어요. 이번 시험에도 있었어. 쌤, 고등학교 때 국사를 좀 고전하고 있는, 국사 문제를 갖다가 좀 이렇게 못 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무원 시험의 백미는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너의 생각, 너의 대처법을 보겠어. 이게 공무원 시험의 진짜 어떤 목표이기도 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생활 영어에서 무조건 오답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거 틀렸다고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디 이상한 생각을 갖다가 공무원들은 어때? 가장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좀 이렇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균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우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요. 너무 웃겼어. 마지막 10번요. 네. 10번 봅시다. 자, 생활영어 문제인데 앞에서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예. 보시면은 A가 뭐라 그랬어요? 너 지오그래피 테스트가 어땠니? 시험 봤나 봐.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래요? Not bad, thanks. 나쁘지 않았어 하면서 그냥 끝나서 너무 기뻐. I'm just glad that it's over. 그냥 시험 끝나가지고 너무 기뻐.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죠? 일단 끝나면 일단 좋잖아. 이렇게 푹 쉴 수 있으니까. 푹 잠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How about you? 너 어때? 너 사이언스 기점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그 애가 it went really well. 나 시험 진짜 잘 봤어. 이거 존재하는 인물인가요? 친구가 야, 너 시험 어떻게 봤어? 나? 완전 잘 봤는데? 이런 친구가 있나요? 어쨌든 나 완전 잘 봤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owe you a treat for that. 나 여기에 대해서 너한테 대접을 빚지고 있어. 약간 이런 얘기죠. I owe you something 하면은 나 너한테 이걸 빚지고 있어. 너한테 이걸 해줘야 돼. 대표적인 게 미안해. I'm sorry 대신에 I owe you an apology 이런 표현 많이 쓴다 그랬죠. 나 너한테 사과를 빚지고 있어. 나 너한테 사과할 거 있어. 나 너한테 사과해야 돼. I'm sorry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treat가 이게 이제 대접이란 뜻이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한번 쏘는 거. 내가 너한테 한번 쏘는 거를 빚지고 있어. 나 너한테 한번 쏠게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나 이랬어. 내가 한번 쏠게. 그러니까 그 뒤에서 B가 뭐라 그러냐면은 It's my pleasure. 여러분, It's my pleasure.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랬을 때 따라 나오는 대답인가요? 상대방이 Thank you. 라고 했을 때 따라 나온 대답이 It's my pleasure입니다. 자, 보세요. 생활 영어가 이렇게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9번은 그냥 A, B, A, B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 거고 10번은 약간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다이얼로그 형식은요. 빈칸 뒷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이 나오고 그 다음 사람이 이 빈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여기에서 답이 특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빈칸까지만 읽으시는데 사실은 어디까지 읽어줘야 된다? 이 빈칸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까지 읽어야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랬죠. 이 빈칸에 대해서 상대방이 It's my pleasure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가 빈칸에서 뭐라 그래야 돼? Thank you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밥 한번 살게 라고 따라가는 게 맞는 걸 거 아니야. 괜찮죠? 자, 1번 There's no sense. 야, 말도 안 돼. In beating yourself up over this.
beat yourself up 하면은 스스로를 갖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뭐지? 자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를 자책하는 거는 there's no sense. 말도 안 된다. sense가 제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no sense, nonsense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스스로 자책하지 마. 아니죠? 2번 I never thought I'll see you here. 나 여기에서 널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니죠? 3번 사실은 we're very disappointed. 나 굉장히 disappointed, 실망했어. 뭐 소대장도 아니고요. 그렇죠? 실망의 아이콘. 소대장이랬다. 중대장. 중대장은 실망했다. 그치? 실망의 아이콘도 아닌데 시험 잘 봐가지고 신나 있다가 갑자기 근데 사실은 실망했어. 아니지? 마지막에 이제 4번을 보시면은 I can't thank you enough.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I can't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 고마워하지 않는 거네. 여기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착각한다는 점인데 이거 제가 찍기 특강 때도 말씀드렸죠. 끝에 이제 그 enough가 들어가 있으면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충분히 너한테 고마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아무리 고마워해도 부족해.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cannot에다가 enough가 같이 붙어 있으면은 보통 좀 강조하는 표현이 되더라 하면서 4번을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 상황에서 기억이 좀 났었으면 좋았을 걸.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은 I can't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thank you예요, no thank you예요. 그냥 thank you라고 말씀드렸죠. thank you에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엄청 고마워. 막 고마워 죽겠어. 약간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인들의 종특을 발휘해가지고 쌤, thank you는 개뿔 앞에 can't라잖아요. 안 고맙다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성인 외국어 학습의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 그치? 한국어랑 영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괴리가 생기는 표현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반복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1교시고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 할 건데 독해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치? 좀 오답률이 높았던 뭐 빈칸 문제나 아니면 문단 나열, 문장 삭제 몇 문제만 골라서 좀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주제 같은 거는 굳이 우리가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죠? 주제 같은 것들은 그냥 이제 그 해설지에다가 좀 자세하게 적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거, 설명거리가 있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좀 브리프하게 보고 해설 강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지방직 9급 해설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그러니까 독해 지문들을 다뤄볼 건데 어차피 해설지가 나갈 거고 거기에 어떤 답의 근거나 설명들이 이제 붙을 것이기 때문에 요거 10문제를 다 푸는 거는 원치 않죠? 그쵸? 그래. 아까 이제 1교시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중요한 아니면 좀 어려운 유형이나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유형들 해가지고 4문제 정도 골라서 선별해서 그거 위주로 좀 설명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해설지에다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게 정답이다. 좀 정확하게 넣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몇 번 문제 풀 거냐면요. 일단 11번이 오답률이 높지는 않은데 ABC 문단 나열하는 게 원래 유형 자체가 조금 어려운 유형이죠. 해가지고 11번 같이 풀어볼 거고요. 유형 때문에 문단 나열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풀어볼 거고 근데 사실 이거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예, 그 지문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2번은 문장 삽입이라고 해가지고 유형이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오답률도 꽤 낮았습니다. 지금 정답률이 한 40% 중반대니까 오답률이 한 50%
중반대죠. 그렇죠? 비교적 오답률이 높았어요. 해가지고 같이 풀어볼 거고. 근데 요거 제가 찍는 방법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12번은? 그 찍는 방법 그대로 찍었으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항상 다 알아. 생각이 안 나. 그치? 생각해내. 쌤 생각해낼 게 너무 많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치? 이해합니다. 13 제목 넘어가고요. 14 문장의 삭제 넘어가고요. 15 일치 넘어가고요. 16 일치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뭐 유형 자체도 심플하고요. 오답률도 크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해설지로 충분히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요. 3페이지네요. 자, 3페이지를 보시면은 18번. 접속사 빈칸 문제인데 이거 실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실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실수했을 거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나오더라도 실수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잡아드릴 거고 마지막 19번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 1초 컷인데 애들 다 풀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나 나랑 여러분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치? 19번이 오답률이 꽤 높더라고요. 46%라고 집계가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면 잘 안 듣나요? 근데 막 쓰라 그러잖아. 오답률이 좀 높아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12번하고 19번은요. 여러분 되게 잘 풀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제 자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된다 라고 미안해. 잠깐만 들어줘. 나도 내 홍보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이런 거에 좀 익숙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좀 들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이렇게 풀어라고 했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좀 이제 풀렸던 문제다 보니까 저는 금방 다 풀었을 거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니었나 보더라고. 그치? 이런 내용들 담아가지고 빠르게 독해 빠르게 좀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11번을 보시면은 요거 원래 이제 ABC 문단 나열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원래는 되게 좀 애먹는 유형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지문 자체가 좀 굉장히 심플했어요. 예, 뭐 이렇게 단어도 별로 어렵지 않고 길이도 되게 이제 짤막하고요. 그치?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비교적 잘 푸신 것 같습니다. 그냥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넘기는 걸로 할게요. 이런 문단 나열 유형이 나와 있으면 일단 주어진 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를 잘 읽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ABC 나열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블라인드가 맹인이죠. 눈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죠. 눈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됐습니까? everyday tasks, 매일의 업무가 매일의 일상이 태스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매일매일 해야 할 일, 일상이라고 뒤집어가지고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문법 문제는 풀 때 하나하나 되게 꼬집어가지고 날카롭게 하나하나 좀 뒤집어가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반면에 독해는 내가 가장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의 업무가 뭐겠어요? 일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옷 입고 출근하는 거 해가지고 막 혼자 떠들다가 집에 가는 거. 이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잖아. 그치? 일상. 이 어때요? present a challenge.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어려움을 준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아까 문법 문제도 주어 동사 마킹하면서 들어가라 그랬고 독해 지문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빨리 독해 속도를 좀 이렇게 높이고 싶다면은 주어 동사 마킹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어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될 건데 좀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연습하시면 이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은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네. 귀를 열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맹인들에게는 일상이 어려움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주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A. That's the thinking behind Aora has 들어가 있나요? 저기 A번을 보시면 that is라고 해가지고 that 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이런 무슨 뭐 접속사나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푼다라는 이야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그치? 여기 지금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Aora behind 배후에 숨어있는 생각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뭔지 찾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Aora가 뭐냐면 뒤에 쭉 나오죠. A new service 새로운 서비스랍니다. That enable A to 동사 surrounding to on divination 해가지고 쭉 나와 있네요. 그죠? 해가지고 it's thousands of users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유저들이 stream live video about something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케이? 그런 어떤 new 서비스이다.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치? 약간 new blind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약간 이런 new 서비스가 아닐까 싶네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Aora라는 이제 메인들을 위한 서비스 배후에 깔린 생각이 어디에 나올까? 넷이 그것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꼭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B. But 하지만 What if question? What if question이 뭐예요? 하지만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만약에 they could borrow they 대명사 또 나오네요. 그들이 borrow 빌려올 수 있다면 어떨까? 자, 뭐를 빌리는 거냐면은 the eyes of someone who could see.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을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 자, 여기에서 가리키는 they가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they가 누굴까요? 여기는 those who are blind. 이거 지칭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우리 대명사가 있으면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 바로 뒤에다가 그 문단을 갖다 붙여 주어야 한다라는 어떤 풀이 방법 들어본 적 있으시죠? B에서 얘기하는 they가 이 주어진 문장에서 밝히고 있는 for people who are blind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들어가는 친구가 누구지? B가 맞는 거죠. 해가지고 B로 시작하는 게 지금 3번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정답이 그냥 3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A번에서 that is the thinking. 이게 Aora라는 서비스 뒤에는 thinking이다. 그래서 대시 뭐겠어요? 맹인들이 이 사람들의 눈을 빌린다는 이 생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시 가리키는 것이 B에 들어가 있으니까 B 뒤에 바로 또 A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여기서 이제 A번에서 Aora를 이야기했죠? C번 가보시면은 이 Aora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더 이렇게 이어주고 있으니까 이 Aora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C번이 제일 마지막으로 빠지는 이게 정답 되겠어요. 별로 안 어려웠죠? 그죠? 근데 이거 틀린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쌤, 제가 B가 제일 앞에 오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A로 시작한 게 2개고 B로 시작한 게 1개고 C로 시작한 게 1개길래 저는 당연히 A로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수능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이게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뭐 A로 시작한 게 2개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1개가 정답일 거야 라는 확률 게임을 공무원 시험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실제로 이제 옛날 기출문제 보시면요 B로 시작한 게 1개밖에 없는데 이게 정답이라거나 C로 시작한 게 1개밖에 없는데 이게 정답이거나 그런 이제 선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가지고 확률 게임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A로 시작한 게 50%나 있는데 이거를 버리기가 힘든 건 나도 이해를 하지. 그치? 그러니까 언제나 좀 이렇게 확률 게임 한다는 게 찍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꾸 찍으려고 들지 마시고
분명한 답의 쐐기를 박아서 제가 그거 항상 강조하죠. 분명한 답의 쐐기를 박아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약간 이렇게 연습해 버릇하셔야 독해 점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독해가 10문제이기 때문에 독해를 허술하게 해서는 안정적인 고득점을 맞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이게 있으니까 짤 앞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쐐기를 박아서 가지고 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감독해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대충 끝났으니까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2번은 보십시오. 이거를 원래 이렇게 차근차근 풀려면요. 그죠? 차근차근 풀려면 일단 주어진 문장 잘 읽으셔야 돼요. The comparison, 비교죠. Of the heart, 심장 to pump, 심장을 펌프 에다가 하는 비교는 그러나 우리 11번 문제는 대명사로 풀지 않았습니까? 12번 문제는 뭘로 풀어줘야 돼요? However 이라는 접속사로 푸는 거예요. 제가 동영 모의고사 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문장 삽입 유형 중에서 문장 삽입 유형 중에서 주어진 문장에 however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문장 삽입이잖아. 여기 역접의 however 들어가 있잖아. 이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유형은 지문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뭐 독해에 자신이 있으면은 그냥 쭉 읽으면서 논리의 어떤 허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안 이어지는데 논리의 허점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정석적인 방법이겠지만 문장 삽입에다가 however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좀 빠르다 그랬어요? 1번 앞뒤 비교하세요. 2번 앞뒤 비교하세요. 3번 앞뒤, 4번 앞뒤 비교하는 겁니다. 뭘 위주로? 단어 위주로. 봐봐. 만약에 여기 however가 들어가 있다가 빠지잖아? 앞뒤가 비슷한 이야기야? 상반된 이야기야? 상반된 이야기예요.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는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 앞에가 상승이면 뒤에는 하락. 앞에가 하락이면 뒤에는 상승.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봐봐. 여기 however가 있죠. 앞뒤에 반대되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 포인트를 잡으면 돼. 3번 앞에 보세요. The same. 똑같은 거죠. 3번 뒤에 보세요. disparate. disparate는 그 찍기 특강에서도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잡아줬던 거잖아. disparate가 뭐예요? 다른, different. 우리 독해 지문에서 different를 안 준다 그랬죠? 같은, 다른, 긍정, 부정, 상승, 하락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그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같은 거는 same이지. 다른 거는 different지. 근데 독해 지문에서 무슨 차려놓은 밥상에 뭐 이렇게 숟가락만 넣는다고 same이랑 different를 그냥 그대로 곱게 보여주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same 어떻게 보여준다? identical이라 그랬잖아. different 어떻게 보여줘요? disparat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same이면 너무 쉽잖아. different면 너무 쉽잖아. 어떻게 살짝 꼰다? identical and disparate 이렇게 약간 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봐봐. 앞에 same 같은 거죠. 뒤에 disparate 무슨 뜻이라고? 다른 거죠. 가운데 however 필요해 안 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죠. 정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정답 3번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갔던 게 혹시 disparagement 요거는 이제 뭐 혐오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 약간 요런 데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의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답의 쐐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same, different 이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하나하나 해석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남았다거나 내가 뭐 요 정도 지문을 읽을 수 있어 하면은 그냥 쭉 읽고 푸는 게 안정적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학생들은 눈치 게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 문장 삽입에 앞으로 이렇게 푸세요. however 있으면 물론 쭉 읽어가면서 여기가 살짝 비었는데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안 보이면은 앞뒤 다른 성질, 정반대 성질을 갖는 단어 세트가 있는 곳을 찾으세요. 요즘처럼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설계해서 떠먹여 줍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으시면은 이게 1초 컷은 아니겠지만 찍기엔 좋은 방법이죠. 됐어요? 이게 찍는 거고요.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찍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찍었을 때 뭐 틀리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시험의 성질이나 출제의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옛날에 어렵게 나왔을 땐 저도 한 개 한 개 다 읽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트렌드면 이렇게 풀어도 반이 뭐야? 반 이상 먹혀. 그럼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맞는지 다시 한번 검산하고 이러면 점수가 떨어질 틈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야 이게 있으니까 이게 정답 아니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심장을 펌프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있어 genuine analogies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래요? 진짜 비유래요. analogy가 이제 비유라는 명사죠. 독해 지문에 워낙 자주 나오는 토픽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심장을 펌프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genuine, 진정한 진짜 비유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러나 뒤에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그러니까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 앞에 뭐가 나와 있을 거라고 감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야. 근데 이게 진짜야. 앞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가짜가 있겠지. 이거를 여기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이거는 가짜야. 그러나 심장을 펌프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진짜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됐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비유가 analogy가 뭔지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1번 바로 앞문장 보시면은 roses and carnations are not analogous라고 해가지고 로즈가 이제 장미죠. 장미하고 카네이션은 나 어떤 학생이 여기 carnations 있잖아요. 자동차 왕국인 줄 알았대요. 중고차 시장 이러고 자빠져 있었던 거야. 어떡해. 그래서 장미랑 중고차 차 공장은 이것도 비교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 싱크빅을 되게 열심히 푸네요. 야 이거 누가 봐도 카네이션 아닌가요? 나 진짜 그거 보고 한 주말 내내 웃었잖아. 저항 없이 웃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걔 이 문제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았을까? 디스파리티가 있길래 3번 찍었는데요. 최우수상이지. 이걸 중고차 시장으로 읽었어도 이거 디스파리티가 찍었다는 거야. 만점짜리예요, 그 친구는. 자, 어쨌든 1번 앞문장에서요. 장미랑 카네이션은 are not analogous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비유적이지 않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가짜 비유를 갖다가 앞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1번 뒷문장 보면은 장미랑 카네이션 스템이 어떻고 립스가 어떻고 약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3번 뒤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특징들을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they are of the same genus 똑같은 속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3번 앞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번 앞문장에서부터 3번 앞문장까지가 잘못된 비유, 장미랑 카네이션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된 비유이다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3번 뒤에를 보면은 이게 약간 다른 거다. 같은 게 아니라 disparate,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보시면 3번 바로 밑에 mechanical apparatus가 나와요. mechanical이 뭐죠? 갑자기 기계적인 장치가 나오는 거야. 이 앞에까지만 해도 줄기가 어떻고 카네이션이 어떻고 장미가 어떻고 이파리가 어떻고 약간 식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번 뒤에서 어때요? 이거는 기계적인 장치라는 거야. 당연히 3번에 어떤 펌프, 심장 약간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장치다라는 멘트를 넣어주는 게 글의 흐름상 적절한 거겠죠. 그쵸? 만약에 해석해가지고 푼다면 주어진 문장을 읽고 이 정도의 설계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포인트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문단 나열 ABC,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눈치 싸움, 눈치를 발휘해가지고 찍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험장 가서 읽을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지문이 나오는가에 따라 둘 다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만약에 내가 읽을 수 있는 지문이야? 읽는 게 좋죠. 안 읽히는 지문이야? 찍어야지. 아는 거는 틀림없이 맞추고 틀리는 거는 찍어서 맞추고. 오케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찍는 것도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아니 5점짜리 문제인데 야 얘는 찍어서 맞췄으니까 우리 2점만 주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가볼 거냐면은 18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18번이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자기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18번을 풀었는데 쌤 저는 18번에 A번이 for example인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정답이 for example이거든요. 그러니까 18번의 정답이 1번이어가지고 여기에 for example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제가 어떤 하소연을 좀 들었냐면은 쌤 저는 A번의 for example은 절대로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해서 1번을 제끼고 풀었다는 거야. 근데 시험이 끝난 지금도 1번이 왜 for example인지는 이해가 안 된대.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떤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다음부터는 뭘 놓치지 말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될지 그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틀린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보통 여러분이 쌤 소 잃고 오해한간 고쳐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다시 봐서 뭐예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다 지나간 건데? 라는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다음 소를 안 잃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같이 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문제에서 뭘 놓쳐가지고 이 문제가 달아났구나. 다음부터는 이걸 갖다가 확인해서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가야지 라는 마인드셋을 재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볼게요. 보통 쌤 저는 여기가 왜 for example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어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앞에를 보시면 너 친구들을 자주 안 만나면 그쵸? The duration of your visit
너의 방문의 기간. 그러니까 네가 한번 만나가지고 만나는 그 시간, 만남의 시간이 증가할 거다가 A번 앞문장이거든요. 근데 A1 뒷문장을 보면은 너 만약에 친구를 맨날 보면, 그러니까 앞에는 자주 안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뒤에는 맨날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역접의 관계니까 뭔가 nonetheless 이런 게 들어가야 정답이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친구들은 뭘 놓친 거냐면 A번의 앞문장을 볼 때 A번의 앞문장이 뭘로 시작했죠? conversely로 시작했어요. conversely가 뭐죠? 일종의 연결사 접속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접속 부사고요. 연결사예요. 자, 문장 앞에 연결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요. 이 문장을 단독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앞문장과 함께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앞문장을 연결해 가지고 함께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응? 얘들아, 그 지하철 탈 때 그냥 그러니까 한 칸 이렇게 움직이니 한 칸, 그러니까 1호차 이어서 2호차 이어서 3호차 이렇게 움직이니 가운데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지하철 출발하겠습니다. 1호차 출발. 1호차 혼자 가. 좀 이따 2호차 출발. 이어 달리기도 아니고 돌림 노래도 아닌데 좀 이따 2호차 출발.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호차가 가면 2호차, 3호차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치? 얘가 그런 역할이야. 그러니까 A번 앞문장을 볼 때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어디까지 봤어야 했다? 이 연결사가 이어주고 있는 이 앞부분까지 봤어야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만약에 놓쳤다면 이 문제의 답을 2번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됐습니까? 똑같은 지문 안 나오는 건 저도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거를 왜 봐야 돼? 너희들이 뭘 놓쳤는지 봐야 돼. 그래야 다음부터 거길 갖다가 조금 더 수리해서 최대한 높은 점수에 도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연결사 문제가 앞뒷 문장 보면 답이 나오더라 라는 게 명확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만약에 연결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가 있다면 최대한 한꺼번에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 앞에를 보면요. A1 앞에를 보면요. 이렇게 덩어리로 보라는 거지. 너 자주 보면 한 번 봤을 때 보는 기간이 짧아져. 근데 자주 안 보면 한 번 봤을 때 만나는 기간이 길어져. 여기에 대한 예시가 맨날 보면 짧아져. 근데 twice a year, 1년에 2번밖에 안 보면 길어져. 이 앞에 본에 대한 예시를 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짧으면 맨날 다시 자주 보면 이게 맨날 자주 안 보면 1년에 2번 보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 정도만 잡아드리면 18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연결사는 글의 흐름을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호등 같은 애라 그랬죠. 연결사는 모든 유형에서 독해 유형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다루어야 할 그런 포인트예요. 연결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좀 포인트로 잡힌다면은 절대로 좀 이렇게 쉽게 넘겨서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약간 좀 긴장하고 여기에 뭔가 답의 근거나 쐐기가 박혀 있을 텐데 라는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독해는 영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방탈출 게임 같은 거라 그랬어요. 방탈출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이제 힌트 같은 게 이렇게 좀 널려 있잖아. 찾아가지고 누르면 문이 열리는 거잖아. 그 힌트를 찾아가지고 눌러야 답이 딱 열리는 거예요. 어떤 게 힌트인데요? 그게 반복과 경험치를 통한 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은 여러분 이거는 뒤통수로 풀어도 정답이 2번이죠. 이게 왜 오답률이 이렇게 많이 나올 문제야? 제가 지금 여기서 구문 독해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1초 컷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빈칸 문제 뭐 먼저 하라 그랬죠? 제가
독해 문제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이걸 먼저 생각해라. 이런 문제는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프로세스를 다 잡아드리거든요. 독해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설계도가 있어야지 그 설계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들어가면 다 맞아 죽어요. 오케이? 독해는 어떻게 푼다? 영리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ABC 이렇게 풀어라. 문장 삽입은 이렇게 풀어라. 빈칸 어떻게 풀어라. 보기 먼저 보라 그랬죠? 보기 먼저 보라 그랬죠. 1번 보겠습니다. Beyond. 뛰어넘는 거예요. Glittering 뭔지 모르겠고 Generalities. Generality가 뭐예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임을 Beyond가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탁월한 거야? 탁월한 거죠. 그죠? 비범한 거예요. 범상치 않은 거라고 됐습니까? 자, 2번 가보겠습니다. Just plain folks. plain이 평범한 거죠. folks가 뭐야?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위대한 개츠비라고 아시죠? 그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주연한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좀 이렇게 좀 옛날 현대가 아니라 약간 좀 옛날 1900년대 중반인가요? 초반인가요? 그때 갖다가 이제 그 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얘들아라고 얘기할 때 hello guys 이런 거 많이 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hi folks 이렇게 얘기를 해요. folks가 뭐야?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folks 약간 걔가 folks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뭔가 좀 상징으로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가스비에서.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뭐 우리 영문학 뭐 전공하고 막 그럴 거 아니죠. 대학원 갈 생각 없지. 나도 없거든. 자, 그럼 보세요. 대학원 가가지고 영문학 같은 거 전공하면은 이 문학에서 이 사람이 folks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 자, 이거 보자. 약간 광희 같았나요 방금? plain folks가 뭐야? 이거 뭐라고?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야 돼. 이거 뭐라고 한국어로 해석할 거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Like ourselves. 우리 스스로와 같은. 그럼 얘들아, 이쪽에선 비범했죠. 이쪽에선 평범하죠. 보기에 반대가 되는 개념이 나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 그랬잖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케이? 나머지 보겠습니다. 3번. Something different from others. 다른 사람들과 something different. 다르대요. 이거는 평범한 건가요? 평범하지 않은 건가요? 평범하지 않은 거죠. 이건 평범한 거잖아. 2번은. 1번은 평범하지 않은 거잖아. 3번은 평범하지 않은 거지 않아? 4번 가보겠습니다. Better educated. 더 교육을 better 잘 받았대요. Than the crowd. crowd가 누군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과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비교급이잖아. 비교급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라 그랬잖아. 비슷하면 원급 비교를 쓰죠. Better. 비교급, 차등 비교를 썼다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다는 거지. 평범한 거야? 평범하지 않은 거야? 평범하지 않은 거잖아. 1번 평범하지 않습니다. 2번 평범해요. 3번 평범하지 않고 4번 평범하지 않아요. 자, 보기 중에 왕따가 있으면 누가 정답? 그 왕따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본문까지 왜 올라가요? 정답이 2번인데. 저 이거 8분 만에 풀었거든요. 이 시험지. 8분 만에 제가 8분 만에 푼다는 건 쉽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11분까지 가면은 11분 12분 가면은 저도 한 개 한 개 다 풀어요. 왜냐면 몇 분 만에 푸는지 봐야 난이도가 나와. 저희가 한 8분 정도에 풀었거든요. 딱 시험지 뽑아가지고. 이거 저 실제로 이렇게 풀었어요. 물론 검산차 이게 맞나? 가가지고 살짝 읽어보긴 했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맞더라고. 오케이? 여러분 이게 만약에 탭스 서울대 영어 시험이나 SAT 뭐 토플 이런 거면은 저도 이렇게 풀란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아무리 공무원 시험이어도 2013년, 2014년 막 출제자들이 기를 쓰고 너한테 점수 안 줄 거야. 이런 의도로 문제를 낼 때는 저도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오케이? 근데 출제의 트렌드라는 게 있고 우리가 무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손잡고 영어 대학원 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점수 맞아가지고 빨리 그냥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 공무원 된 다음에 영어 잘할 필요 없다니까. A4랑 프린트만 하면 돼요. 야 거기 A4 있냐? 이거랑 야 네 자리 프린트 돼? 이거만 할 줄 알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 좀 쉽게 나오는 추세고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렵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요령이 있다면 수험생이 요행을 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요령은 충분히 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물론 이렇게 풀고 실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검산하는 연습 시킵니다. 지금 무슨 인생 한번 그냥 쿨하게 가자 해가지고 야 무조건 찍어 무슨 뭐 도박사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물론 검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찍더라도 이렇게 찍을 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자세한 독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해설지나 수업 시간을 참고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해설 강의 충분했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